그렇게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액션 되게 잘 어울리고요. 지금 바이저를 씌워놓은 상태인데 일단 저는 저 바이저를 사격 보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약간 정밀하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바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포즈를 취했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지상에서 저격하는 모습도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위한 바이저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자, 초장거리 정밀 사격을 위한 그런 전투 보조 바이저, 이런 느낌 좋잖아요? 오늘 리뷰는 바로 SNAA의 엠페러 시리즈 명황 네더 엠페러. 벌써 넘버로 치면 이제 5번까지 왔네요. YR05번 네더 엠페러. 발매는 2025년 12월에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34,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키지는 좀 심플한 편입니다.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아요. 대신에 역시나 내용물은 좀 알차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약간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번엔 좀 근접 특화? 좀 제대로 은신기체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전부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쫙 깔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습식 데칼. 이번에도 습식 데칼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라인들이랑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택 조립용 파츠들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지금 전신에 걸쳐서 민트색의 라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좀 진한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눈 같은 경우도 클리어 파츠 쓸래 아니면은 노란 색깔 파츠 쓸래 있는데 원래는 설정상 초록색이 일반 상태고 노란색을 쓰면 풀 파워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 일부 파츠가 조립 단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려면은 아예 분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컬러로 조립하셔도 괜찮고 두 개를 섞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선택 조립용 파츠는 이제 뿔, 안테나입니다. 이마 정중앙에 노란색으로 조립을 해놨는데 그것도 이런 어두운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안테나를 떼고 쓸 수 있는 바이저 파츠도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 사이에 클리어 파츠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포인트더라고요. 꽤나 이뻤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이 주먹까지 포함해서 총 6종 들어갑니다. 주먹손부터 시작해서 편손 한 세트도 들어가 있고요. 액션용 손으로 해서 이렇게 검지와 엄지만 펴고 있는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도 있고요. 라이플 손이 한 세트, 무장손도 수직이냐 아니면 꺾어 잡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한 세트씩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 무장인 뇌인 맥충, 굳이 영어로 하자면 라이트닝 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격 무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서브 그립도 있고 해서 양손으로 쥘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총구 주변이 앞으로 연장되면서 내부에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던가 총구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센서 부분까지도 작은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무리 봐도 동력부 같죠? 여기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나 멋진 형태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동력선 형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의 디테일이 상당하죠. 그리고 아예 손목에 고정할 수 있는 조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을 끼워서 손에 쥐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수납용 조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등 쪽에다가 백팩에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 두 자루가 들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두 자루의 검을 하나로 이어주는 수납용 조인트가 있는데 가동도 하고요. 안쪽 조인트로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들을 빼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검집이 있는 게 순섬 단열인이라는 무장입니다. 영어로는 인스턴트 플래시 플렉처 블레이드? 약간 순간 절단 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검집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검집스럽다라는 이미지기도 하고요. 이 손잡이 주변 가드 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좌우로 사용됐고 그대로 뽑아주면은 이렇게 얇은 검날이 노출됩니다. 여기도 패널 라인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먹선 넣어주면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무장손을 통해서 이제 손에 튼튼하게 쥘 수 있고 사격 무장처럼 손목에 고정할 수 있는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격 무장은 손목 앞에서 그리고 이 검 조인트는 손목 뒤에서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무장은 파갑돌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머 피어싱 소드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갑옷을 파괴하는 돌격검 같은 느낌인데 이쪽은 뭐 칼날이 좀 짧아 보이네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슬라이드합니다. 오, 이거 괜찮더라고요. 엄청 길어져요.
돌격 특화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로 좌우의 디테일이 좀 멋지게 되어 있다거나 칼날 같은 경우도 날카롭게 아주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이거를 수납 조인트에 맞춰서 각각 끼워서 허리에 수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백팩에 끼울 수 있는 디스플레이 조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명왕 본체 살펴봐야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100분의 1 스케일답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면서도 쭉 한번 둘러보면서 느낀 거는 SNAA스럽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그동안 리뷰했었던 SNAA 상품들 보면은 특유의 디자인, 느낌, 분위기 이런 게 있는데 이 명황에도 그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원탁기사단에서 봤던 포인트들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허벅지 앞쪽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복부의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실루엣 이런 게 좀 많이 앞서 봤던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은 짠 22.5cm 정수리까지가 그 정도 되고요. 뿔까지 가면 23cm가 넘네요. 한 24cm 가까이 되는 23.5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 자체도 앞쪽이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뿔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등 좀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머리 옆에서 봤을 때 이 귀 부분의 디테일이나 패널 라인들 살짝씩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이런 것도 좀 구경할 수 있고요. 뒤통수 마찬가지입니다. 뒤통수에도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네요. 그러면서도 가만 보면 이런 목 앞쪽의 프레임 디테일 노란색으로 분할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몸통으로 가보면은 이제 복부가 유독 좀 눈에 들어왔는데 복부 정중앙에 클리어 파츠로 시작을 해서 주변에 프레임 디테일들 쭉 펼쳐져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볼만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옆구리에 뭐 실린더 디테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흉부 외장 자체는 적절히 패널 라인 들어가 있는 되게 베이직한 느낌도 듭니다. 그 와중에 흉부에 콕피트가 재현됐어요. SNAA에 그동안 콕피트라는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흉부 정중앙 파츠가 앞쪽으로 슬라이드 하고 그 뒤에 있는 프레임이 해치 오픈! 짠! 이렇게 하면 안쪽에 탑승하고 있는 파일럿이랑 콕피트 내부 뭐 계기판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상당히 내부 디테일도 잘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해치 자체도 되게 심플해서 좋았어요. 위쪽 해치 닫고 그냥 앞에 거 그냥 슬라이드로 다시 올려주면 끝. 그리고 어깨 쪽도 바깥쪽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좀 샤프한 디자인에다가 위에서 봤을 때도 뒤쪽으로 쭉 뻗어있는 느낌이 상당히 보기 좋고요.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외장을 줄인 느낌도 드는 게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된 부분이 팔 하박 쪽도 있거든요. 가만 보면은 방금 허리도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일부러 외장을 좀 줄였나 보다. 이 기체 컨셉 생각하면 약간 암살자라든가 은밀행동 아니면 속도 막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무게를 줄였다라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어깨 쪽 관절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상박의 외장 라인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가만 보면 외장도 흰색이랑 회색이랑 좀 섞여 있는 부분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팔꿈치의 관절 디테일도 잘 되어 있고 역시나 팔 하박 프레임 노출되어 있는 부분 가만 보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민트색의 라인 외장이 내부에도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팔 뒤쪽 외장은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외장 자체는 좀 매끈한 느낌.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보면 흰색, 회색의 투톤으로 되어 있는 외장부터 해서 이 앞쪽, 옆쪽 민트색 외장이 다 들어가 있고 패널 라인들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약간 덕트 같은 게 좀 노출되어 있다거나 프레임 노출이 살짝 보인다거나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 좀 널찍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쪽도 다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허벅지도 보면은 앞쪽부터 옆쪽 다 약간 회색이랑 분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쪽은 이거 원탁기 사단에서 봤던 적 있어 막 그런 분위기의 외장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SNAA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옆쪽은 이제 프레임이 노출되면서도 회색 외장, 뭐 라인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프레임 붙어 있는 저 노란 색깔 프레임의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적절히 노출되면서 외장에 좀 사이즈를 줄였다 뭐 그런 분위기도 좋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아예 다리 앞쪽 외장 자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아예 라인이 하나 같죠? 물론 파츠는 3분할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정면은 통 외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패널 라인들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과하지 않게 적당한 느낌이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땐 여기 종아리라든가 발목 주변 바로 위쪽 이런 데 다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민트색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 아예 프레임 자체에 조립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종아리 외장을 들더라도 스러스터 주변이나 이런 데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관절 내부 디테일이 상당히 멋집니다. 관절 사이사이마다 다 프레임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앵클 가드 같은 경우도 회색이랑 흰색 분할 처리되어 있다던가 뒤쪽을 좀 크게 감싸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다 감싸는 형태는 아니라서 여기도 좀 경량화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발 자체는 되게 얇습니다. 날카롭고 얇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민첩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바닥에서 보니까 더욱 그게 극대화되어 보이죠. 발바닥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메인 추진 장치죠. 이제 덕트 형태의 디테일들도 보이고요.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위쪽에서 보니까 노란색의 프레임 디테일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쭉 내려가서 허리 쪽도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내부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주 오히려 디테일을 살려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 좋네요. 그럼 잠시 프레임도 좀 살펴봅시다. 일단 전신에 걸쳐 다 들어가 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분해하기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 부분 말고는 좀 가능한 벗겨봤습니다. 진짜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다가 이제 나중에 외장에 가려지는 부분들도 많단 말이죠. 이런 동력선 같은 부분들은 부분 가려지다 보니까 드러나 있는 모습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네요. 그리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프레임 디테일도 꽤나 신경을 썼는데 그대로 흉부 위쪽이라던가 어깨에도 위쪽까지도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앞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몸통, 복부나 이런 쪽도 멋지게 되어 있고 스커트 내부 같은 것도 다 프레임이 있고 디테일이 있고 진짜 외장에 가려질 부분들인데도 상당히 디테일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리가 상당히 멋진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강이의 이런 노란 색깔 포인트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프레임 상태에서도 이런 콕피트 해치 오픈은 가능하니까 이렇게 열어서 내부를 봐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아예 프레임 아래쪽도 볼 조인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볼 조인트는 2개지만 중간에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들 때는 뒤쪽 외장을 안쪽으로 살짝 넣으면서 해주면 크게 들 수 있어요. 축관절 덕분에 또 크게 들어줄 수 있는 거라 상당히 가동이 좋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쭉 뽑아줄 수 있는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상하 가동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팔을 들고 회전시키는 부분의 축도 이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어깨 외장 별도 가동입니다. 대신에 프레임 자체도 별도로 되어 있긴 한데 회전은 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별도로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 옆으로 팔을 쭉 들어보면은 엄청 들어집니다. 덕분에 그냥 이 상태에서 팔을 든 것 같은 느낌이죠. 위로 그대로 팔 상박에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고요. 손목은 볼 조인트로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허리는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간상 완전히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액션 취하기엔 충분한 그런 가동이고요. 흉부의 스윙 엄청 꺾이죠? 프레임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위에 외장 아래 외장 맞닿을 정도로 그냥 움직여요. 엄청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허리가 흉부 쪽에서 이렇게 숙여지는 형태인데 가만 보면 이제 흉부 외장이 지금 따라서 움직이죠. 안쪽에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움직임에 따라서 밀착되어 있는 외장이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런 가동은 상당히 좋았어요. 보통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그런데 아예 볼 조인트를 넣어놔서 따라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리고 골반 쪽 고관절 가동이 좀 인상적인데 일단은 스커트 안쪽 볼 조인트 연결이라 크게 들어줄 수 있고 아예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축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하 가동도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역시 볼 조인트 연결이나 상하 가동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뒤로도 넘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뒤쪽 스커트도 보통은 이렇게 들리고 끝이잖아요. 안쪽에 이중관절이어서 바깥으로 빼서 그냥 수평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다리를 90도 이상 들 수도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편안하거든요. 근데 고관절 축이동이 그 와중에 있습니다. 골반 아래쪽 프레임을 이렇게 뒤쪽을 잡고 풀어줍니다. 락을 풀면 안쪽에 있던 프레임이 가동을 하면서 이제 프레임의
고정을 풀고요. 이대로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뒤로 밀었던 프레임을 앞으로 전진시킨 다음에 다시 락을 걸어줄 수 있어요. 짠! 이렇게 하면은 좌우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기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엄청 앞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리를 드는 게 90도 이상, 그냥 그 이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릎도 이렇게 연동돼서 이중관절로 크게 움직입니다. 허벅지, 슬라이드, 무릎 연동 다양하죠. 이렇게 다시 움직여보면은 위쪽 관절 움직이면서 허벅지 슬라이드, 아래쪽 관절 움직이면서 무릎의 프레임이 그대로 이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 아주 크게 움직입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할 게 회전할 수 있지만 회전축이 위에 있습니다. 앵클가드랑 같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발목을 앞으로 꺾을 때는 앞쪽 관절이 같이 움직여주고 뒤로 움직일 때는 앵클가드가 뒤로 밀리고요. 발바닥도 뻗을 수 있고 발가락은 앞으로 굽혀집니다. 거기다가 안쪽으로 꺾는 것도 크게 꺾이는데 축 자체는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발목 살짝 돌려가면서 해주면은 접지도 좋아지겠죠. 덕분에 무릎 꿇기는 아주 편안하게 가능합니다. 뭐 특별히 흔들리는 거 없이 아주 편안하죠. 자, 그럼 무장 수납들부터 뭐 교체 파츠들까지 전부 다 써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바이저 교체, 노란 색깔 안테나 부분을 빼줍니다. 살포시 빼주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바이저 파츠로 교체! 짜잔! 인상이 완전 바뀌죠.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저 쓰고 있는 게 약간 전투 바이저 쓰고 있는 느낌이라 확실히 암살 아니면 뭐 은신 뭐 이런 거랑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까지 꼈잖아요 지금. 그리고 허리로 가서 허리 뒤쪽에 사각 구멍 여기에 맞춰서 이 근접 무장의 수납 그대로 그냥 조인트만 끼우면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사격 무장 역시 이렇게 조인트 껴서 끼운 상태에서 등 중앙에 가면 구멍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라이플이 수평이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꽂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검이랑 각도가 똑같아요. 잘 맞춰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장 수납까지 완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액션 취하려면 공중에도 띄울 거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쓰려면은 이 사격 무장이 있던 자리를 쓸 거라 이걸 빼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액션 보도록 하죠. 그리고 라이플을 손에 쥘 때, 라이플 손을 쓸 때 이렇게 손바닥에 뭐 돌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요. 웬만하면은 이 고정 조인트 써주는 게 좋거든요. 사용 방법은 이 손목 주변 외장 앞쪽에다가 이걸 고정을 하고 여기다가 무장을 끼우면 됩니다. 짠! 요렇게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근접 무장 역시 이 뒤쪽에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근접 무장 전용 손은 손바닥에 돌기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게 손에 쥘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플만 든 상태로 세워봤습니다. 뭐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꽤나 멋진데요? 그렇게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액션 되게 잘 어울리고요. 지금 바이저를 씌워놓은 상태인데 일단 저는 저 바이저를 사격 보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약간 정밀하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바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포즈를 취했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지상에서 저격하는 모습도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위한 바이저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자, 초장거리 정밀 사격을 위한 그런 전투 보조 바이저, 이런 느낌 좋잖아요? 그리고 그 사격으로 적을 제압했으면 그대로 이탈하겠지만 주 목표는 제거했고 이제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접으로 이행하는 모습. 저 허리춤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저게 또 낭만 각도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에 있는 마스크 바이저를 탁 벗으면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며 뿔도 생기고 눈이 번쩍하는 그런 느낌. 그대로 가장 가벼운 검을 뽑아 들고 돌진 직전의 포즈를 취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고요. 그대로 적을 향해 돌진이라는 느낌의 포즈입니다. 이게 스탠드로 이 각도 잡기가 조금 미묘하네요. 이게 스타일 때문에 되게 멋지긴 하네요. 이런 포즈가 되게 잘 어울리기는 해요. 다리도 끝으로 갈수록 샤프해지면서 뾰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앞쪽도 뾰족하니까 진짜 튀어나가면서 앞에 왠지 막 바람이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대로 순살 이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낭만 있는 구도죠. 이렇게 날아가서 촥 피니시 포즈까지. 그렇게 적 하나를 쓰러뜨렸더니 더 강한 적이 더 강한 방어력으로 나와서는 나머지 검도 뽑아드는데 검이 촥 전개되면서 상대를 향해 돌진! 검 이름 자체가 갑옷 파괴검이다 보니까 일단은 강한 돌격으로 이렇게 찔러서 파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뒤쪽으로는
검 들고 바로 베어낼 준비. 그렇게 순식간에 적을 찌르고 갑옷을 뚫어서 베어낸 다음 피니시 포즈. 찌르고 왼팔로 베고. 낭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SNAA의 엠페러 시리즈 명황 네더 엠페러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다소 심플한 외형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취향이었습니다. 뭐 날개라던가 이펙트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거 없이 되게 탁 이것만 탁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포즈 잡기도 편하고 만지는 난이도도 훨씬 쉽죠. 그러면서도 관절 가동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이 포즈 잡을 때 쭉쭉 굽혀지거나 뻗어지는 저 느낌,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디자인, 샤프한 디자인이 특히나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작해보기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직접 조립해 보시고, 조립감 자체는 막 그렇게 뻑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조립감도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전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